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왜 클라우드까지 잠그는 거지? 너한테 TV를 보라고 그건 알 수 있어. 국경 없는 인터넷. 한때 이 말은 미래처럼 들렸습니다.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은 가장 빠르고 저렴한 클라우드를 고르고 국가는 그 흐름을 뒤에서 규제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과 2026년을 지나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그 서버를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암호화키는 누구 손에 있는가? 전쟁이나 외교 갈등이 터졌을 때 우리 AI 인프라는 계속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등장한 순간 클라우드는 단순한 서버 임대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국가 안보의 지하 금고가 됐고 AI는 그 금고 안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권력이 됐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단서는 유럽에서 발견됩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AI 컨티넨트 액션 플랜을 발표했고 클라우드 앤 AI 디벨롭먼트 액트를 통해 데이터 센터 용량을 5년에서 7년 안에 최소 1배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돈입니다. 2026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1억 8천만 유로 규모의 주권 클라우드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예산입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구매 규칙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AI 주권 클라우드는 보안 캠페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는 순간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병원, 은행, 국방조직은 한 번 시스템을 바꾸면 쉽게 다시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버만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 관리자 권한, 암호화키, 감사 로그, 운영 인력, 백업 체계, AI 모델 파이프라인, GPU 예약 시스템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한번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그 순간 클라우드는 상품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가격이 조금 싸다고 바꿀 수 없는 시스템, 장애가 나면 국가 서비스가 멈출 수 있는 시스템, 보안 인증을 다시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시스템, 바로 이것이 해자입니다. 투자에서 말하는 해자는 남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는 방어벽입니다. 그런데 AI 주권 클라우드의 해자는 기업 혼자 만든 해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규제로 파고 조달로 물을 채우고 안보 논리로 성벽을 올려준 해자입니다. 여기서 사건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겉으로 보면 이 흐름은 미국 빅테크를 몰아내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AWS는 유럽 주권 클라우드를 열었습니다. 기존 리전과 분리된 운영구조, EU 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체류, 현지 운영 인력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 데이터 바운드리와 서브렌 클라우드를 내놨습니다. 오래클은 EU 전용 리전, 별도 법인, EU 거주 운영 인력, 물리, 논리, 암호 분리를 내세웠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경계, 현지 파트너, 에어갭 옵션으로 대응했습니다. 즉 규제는 빅테크를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자에게 더 높은 진입 장벽을 선물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정부는 주권을 원했지만 그 주권을 구현할 기술과 자본은 여전히 거대 클라우드 기업에게 있습니다. 결국 주권 클라우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관리된 상호의존에 가깝습니다. 국가는 통제권을 원하고 빅테크는 그 통제권을 상품으로 만들어 팝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일반 클라우드보다 훨씬 끈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병원과 국방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싸다고 옮기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간 시스템은 감사, 보안, 예산, 조달, 법률, 운영 절차에 묶여 장기 계약으로 굳어집니다. 이때 반복 매출이 생깁니다. 연간 정액 계약, 장기 운영 계약, 보안 관리 계약, 데이터 플랫폼 사용료, AI 모델 운영료.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멋진 AI 모델을 만들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국가의 데이터가 흐르는 관문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과 산업의 구조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돈테크 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기업의 해자와 현금 흐름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GPU와 전력에서 발견됩니다. AI 주권은 말로만 세울 수 없습니다.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GPU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감당하려면 냉각이 필요합니다. 냉각을 감당하려면 데이터 센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AI 서버를 연결하려면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권 AI는 클라우드 기업만의 시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메모리, 전력, 냉각, 네트워크, 서버, 보안, 데이터 플랫폼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대한 가치 사슬입니다. 이유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슈퍼컴퓨팅과 AI 팩토리즈에 총 100억 유로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기준 19개의 AI 팩토리즈와 10개의 안테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 대규모 GPU 확보를 위해 1조 4,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인도는 공용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2025년 5월 3만 4천 개, 10월 3만 8천 개의 GPU 확보를 발표했습니다. 대만은 1만 개 블랙웰 GPU 기반 AI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엔비디아 기반 최대 500MW AI 팩토리를 추진하고 UAE는 5GW AI 캠퍼스와 1GW 스타게이트 UAE를 내세웠습니다. 숫자가 커서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이 숫자들은 하나의 뜻을 가집니다. AI 주권은 서버 몇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전력, 냉각, 반도체, 인프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돈을 받는 쪽은 삽과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가속기 기업,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HBM 메모리 기업, 머티브와 시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전력 냉각 기업, 아리스타, 슈퍼마이크로, 델, HP 같은 네트워크 서버 기업, AI 공장이 지어지면 이 기업들의 제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 수혜와 장기 혜자는 다릅니다. GPU를 파는 기업은 공장이 지어질 때 강합니다. 하지만 공장이 지어진 뒤에도 계속 돈을 받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정부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안 등급 안에서 AI가 쓸 수 있게 만들고 국방행정금융 의사결정 시스템에 깊이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파란티어, 스노플레이크, 크라우스트라이크,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데이터 보안 플랫폼이 중요해집니다. 한국에서는 네버클라우드, KT, SKT 같은 사업자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클라우드를 보유해서가 아닙니다. 공공데이터, 국산 모델, 통신망, 데이터 센터, 정부 조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권 AI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정부 계약이 있는가? 둘째, 실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용량이 있는가? 셋째, 확보한 GPU가 실제 유료 사용률로 이어지는가? 넷째, 일회성 장비 판매가 아니라 반복 매출이 있는가? 다섯째, 그 반복 매출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가? 이 5가지가 없으면 주권 AI는 해자가 아니라 광고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잉 투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발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력, 용수, 토지, 인허가, 운영 인력, 고객 수요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GPU를 잔뜩 사놓고 실제 유료 고객이 부족하면 그건 금광이 아니라 감가상각 폭탄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기술 종속입니다. 각국은 주권을 말하지만 실제 핵심 GPU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택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주권이라는 단어가 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라이선스 제한, 시정학적 갈등이 발생하면 국가 AI 인프라는 한순간에 병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엔비디아가 2025년 중국 관련 H70 수출 제한으로 45억 달러 비용을 인식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AI 주권의 가장 큰 약점은 주권을 외치면서도 핵심 부품은 외부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수익성입니다. 공공조달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항상 고마지는 아닙니다. 현지 운영 인력, 별도 법인, 보안 인증, 감사 대응, 데이터 분리, 중복 인프라 투자는 모두 비용입니다. 정부 계약이 많아도 마진이 낮으면 매출은 커지는데 이익은 기대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볼 때는 발표가 아니라 계약의 질을 봐야 합니다. MOU가 아니라 조달 계약, GPU 대수가 아니라 가동률, 데이터 센터 발표가 아니라 전력 확보, AI 모델 홍보가 아니라 실제 공공 고객 매출 성장보다 잉여 현금 흐름. 여기서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AI 주권 클라우드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국가가 데이터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고 정부 예산이 붙은 실제 인프라 투자이며 규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진입장벽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승자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크게 외치는 기업이 아닙니다. 승자는 실제 계약을 가진 기업입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를 가진 기업입니다. 실제 GPU와 전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실제 운영권 통제를 제품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반복 매출과 현금 흐름을 증명하는 기업입니다. 국경 없는 인터넷의 시대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국가가 지키려는 전략 자산이고 AI는 그 전략 자산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들어가는 방의 열쇠를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10년의 새로운 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주권 클라우드, 겉으로는 보안입니다. 속으로는 조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정부의 공포가 기업의 반복 매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AI 산업의 돈길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